네, 김영진입니다.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심지어 아프면 죽는다, 이제는 각자 도생이다라며 무너진 의료 현실에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무너진 민생경제에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3%까지 폭락하여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보듬고 야당과 대화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식적인 검찰의 칼을 들이대며 정치 탄압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중심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되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흔히들 검찰이 정권의 칼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권의 입맛에 맞출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탁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핸드폰까지 반납하며 황제 조사를 하더니 결국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만 명확한 증거도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우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추석 민심이 두려워서입니까? 하락하는 국정 지지도를 반전시킬 계기를 찾는 것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에서는 참고인에 대한 강압서와 무차별적인 소환 통보,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가져가는 무리한 압수수색, 딸의 사생활까지 언론에 흘려보내는 모욕적인 언론 플레이 등 검찰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공정해야 될 검찰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무도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검찰의 불공정한 칼날이 언제 어떻게 일반 국민을 향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책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 불공정 수사 관행을 멈춰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보면 아무리 봐도 이건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사실 그때 그 수사를 했던 분들도 보면은 본인들이 논두렁 시계를 유출한 적이 없다, 그걸 보도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뭐 심지어는 그때 검사께서 국정원에서 흘린 거 아니냐라는 제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출처불명의 이야기를 마구 흘려대면서 망신주기, 모욕주기, 그리고 뭔가 분위기를 띄우면서 뭔가 있을 것처럼 계속 압박해 나가면서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떨이 식으로 압박을 하고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수사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랬었는데요. 경제공동체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최근에 국민들께서 최혜병 사건 할 때 등장했던 그 선수 이모 씨인가요? 그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다는 걸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계속된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다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연루설 이런 것들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뭉게뭉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수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을 해가면서 오히려 이제 잘못을 덮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내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를 경제공동체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정말 이 상황을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 없어 하시는데 그게 결국은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기댈 곳이 결국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수사기관, 사정기관인 거 아닌가. 역대로 볼 때 정권이 사정기관에 기대는 순간 그 정권은 정말 끝이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야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민주공화국의 수장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정상적 민주공화국의 운영을 촉구합니다.